네, 우리 세상의 기호들, 우리 재윤이부터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여러 세상의 여러 기호들과 옛날 기호들의 역사나 뜻 같은 것들을 막 알려주는 그런 책인데, 이 책에서 나오는 여러 이 기호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짐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그 도로에 있는 표지판이나 이런 게 사라지면 사람들이 언제가 초록불이가 빨간불인지 이렇게 이해가 안 가서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좀 줄어들 것 같고, 사람들이 길도 잘 못 찾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좀 혼란스러운 세상 같은 걸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김지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 일단은 기호가 없으면은, 그, 수학이나 그런 것도 없으니까 좀, 수학은 편한데, 나는 교통이나 그런 것들은 편하지 않을까, 안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기호가 없다라면 우리가 그 이른바 동물들이 사는 삶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호를 통해서 어떤 의미, 뜻 같은 걸 전달하고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기호가 없다라면 그런 의사소통 전달에 많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우와 재윤 씨 뒷 배경에 보이는 그러한 신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책에 많은 이런 기호들이 나오는데 자신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거는 좀 뭔가 좀 기호가 생겼으면 좋겠다. 뭔가 아니면 뭐 이런 거는 기호가 또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있다 하는 거면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저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그, 어, 청각 장애인 같은 좀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 좀 더 자세하게 쓰여진 안내방송 같은 거를 좀 그렇게 기호로 쉽게 나타내서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아이를 잃어버렸다면은 뭔가 그런 기호를 만들어서 청각장애인에게 문자나 이런 걸로 보내주는 그런 기호들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지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기호를 만든다. 안 만들 것 같습니다. 워낙 기호가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호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안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자기 상태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음, 등판이라던가 가슴 이런 데에 표시가 되어서 기분 좋음, 나 슬픔, 지금 화남, 뭐 짜증남, 건들지 맘,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기호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오해할 일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서로 이렇게 사람들끼리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끼리 물론 뭐 표정이나 뭐 이런 거 나타나긴 하지만 어쨌든 기호로 이 사람이 지금 바쁘다, 바쁨, 뭐 아니면 뭐 외로움, 뭐 이런 식의 어떤 슬픔, 뭐 이런 식의 그런 기호를 이렇게 표시하면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우 시작하십시오. 저는 일단, 여기 이 책에서 그, 많은 기호들 중에 뭐가 제일 인정받았는지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일단은
저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국기에 그런 게 좀 인면 받았습니다. 예, 왜냐면은 나라에서 그냥 나왔던 그냥 그림이 사실 엄청난 끝뜻이 있었다는 게 좀 그게 있어서, 예,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저는 책 91쪽에 나오는 뭐 기호라고 정확하진 않지만 그림이라고 바위에 이렇게 새겨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뭐 동물을 사냥하는 거가 좀 나와서 오빠가 고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좀, 좀 그게 좀 인상이 깊었고 좀 기억에 오래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선배. 네, 뭐 저는 기독교의 기호 십자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반면에 불교의 기호와 이슬람의 기호가 어떻게 해서 그것들이 생겨난지는 잘 몰랐었는데 이쪽에 보니까 불교의 기호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을 때 그 길상초라는 풀의 그 모양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만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절의 기호가 되었다라는 것과 이슬람의 기호 같은 경우에 그 무함마드가 알라의 계시를 받을 때 하늘에 초승달과 별이 떠 있어가지고 그 초승달과 별이 이슬람의 상징하는 기호가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에, 그리고 여기 그 또, 네, 여기서 기호들 중에서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사라져도 될 것 같은 기호가 뭔지 있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네. 일단은 저는 그 수학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수학은 수학이 나오는 기호는 뭐 수학이 아니다. 네. 필요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나마 그걸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 일단은 5대요? 막 그런 거예요. 네. 5대요 같은 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2, 3배? 네, 저는 뭐 기호라는 것들이 뭐 자연스럽게 뭐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또 세상이 바뀌면 또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가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 뭐 옛날에는 없었던 스마트폰의 이모티콘 뭐 이런 것들 중에 기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스마트폰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이모티콘 같은 그런 새로운 기호가 생겨났는데 앞으로 만약에 그 자율주행차가 막 다 되어서 사람들이 운전하지 아니하고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다닌다면 교통 표지판의 많은 부분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필요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재읒? 네, 저는 그 18쪽의 픽토그램에서 이런 그 아래쪽에서 뭐 금지 주의하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데 여기 두 번째 있는 편의점 이거는 편의점의 건물에 보면 막 CU 뭐 GCC 뭐 이런 게 다 써있기 때문에
이건 거를 굳이 표시를 안 해줘도 사람들이 이름이나 이런 걸 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굳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아, 그러면은,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이 무엇에 관한 책이야? 오, 응? 기호요. 자, 기호에 관한 책이야. 근데 기호가 뭐야? 기호요. 음, 음, 책이 기호에 관한 책이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호 그랬는데 도대체 기호가 뭐야? 기호는 음, 뭐 지도나 그런 음, 곳에 음, 그, 좀 힘드니까 뭐 그렇게 계속 뭐 구구정 글이나 그런 걸로 나타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예, 쓴 그림 같은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재윤이는 기호가 뭐야? 음, 살짝, 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데 필요한 도구? 뭐, 음, 그림 이런 거. 음. 자, 책 11쪽에 기호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호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11쪽을 참고해서. 지금 뭐 여러분 말한 것들이 맞긴 한데 그 부분들을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쓰이는 부호, 문자, 표지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자, 그러면 지금 재윤이가 말한 거에서 결국은 의미 전달, 뜻을 뭐 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의미를 전달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위해서 뭐 아까 뭐 어떠한 거를 통해서라고 했어. 아까 재윤이가 그랬는데 그 뭘 통해서? 의미 전달 해서 위해서 만들어진 뭐 늘어진 응? 그림이나 부호, 또, 또 문자, 문자, 또 표지. 표지 등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의미 전달을 위해서 쓰이는 구호나 문자나 표지 이런 것들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호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말한 부호가 뭐야? 부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호 뭐 있어? 부호가 음, 뭐야?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어? 그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부호가 이거잖아. 문장 부호, 문장 부호. 지금 여러분 여기 그래도 지금 여기 보면 요런 거, 요 작은 따옴표, 여기 뭐 이거 뭐야? 쉼표, 쉼표로 하는 게 뭐야? 반점, 어? 온점, 뭐 말줄임표 이런 것들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 문장 부호, 부호들. 또 문자는 문자는 음. 음, 글로 쓰여진 지금 이게 문자잖아. 지금 여기 쓰고 음, 있는 이 문자 자체가 문자잖아. 아,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자 뭐 한글, 한글, 영어, 그다음에 문제. 영어 알파벳, 어? 뭐 각각의 뭐 그리스 문자니 라틴 문자니 뭐 이렇게 각종 여러 문자. 그다음에 네, 표지는 표지, 어, 표지판, 표지판, 교통 표지판.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뭐 교통 표지판, 이 책에도 교통 표지판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표지. 여기서 부호, 문자, 표지 이것만 뭐 기호가 아니라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기호가 있었는데 어떤 이런 것들을 기호인데 이것들의 공통적인 어떤 그런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대? 뭔가를 의미를 전달하기 아까 위해서 의미 전달한다 얘기했고 또 복잡한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어, 복잡한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즉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그래서 이게 원래는 뭐 지우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고 이 다하고 이 온점을 딱 찍으면 마침표 온점을 찍으면 원래 이건 이제 이 문장이 뭐였습니다? 끝났습니다라는 끝났다. 뜻이잖아. 이 문장이 끝났습니다라는 이 복잡한 내용을
그냥 뭐, 요 점 하나로 뭐 하는 거야? 표시하는 거잖아. 알려주는 거잖아. 이렇게 네. 복잡한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바로 기호의 어떤 그런 특징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전달을 한다는 점, 그다음에 부호 문자 표지라는 점, 그다음에 복잡한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 이것도 이제 기호고, 아, 특별히 13쪽 보면, 자, 12쪽, 13쪽 보면 그림에 뭐가 나와? 화장실 기구, 화장실의 기호가 나오더란 얘기야. 근데 이 화장실의 기호가 뭐마다? 나라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서로 많이 다르,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데 이렇게 기호가 다르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헷갈려요. 한 어떤 점이? 음, 어, 나라에 놀러 갔을 때나 여행 갔을 때, 뭐, 어, 그래서 옛날에는 적응, 이런 게 별 문제가 없었어.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 갈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른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세계인들이 서로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야. 그런데 응,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이렇게 기호가 다른 경우에 서로 의사소통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 어려워.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대? 그래서 펼치고 있는 노력이. 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 기호는 국제적으로 표준화한다. 기호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 단체가 여기 책 몇 쪽 보면 22쪽. 예. 어떠한 단체가, 어떠한 기구가? ISO. 그렇지. ISO라는 단체인데, 이 ISO는 단체 이름이 뭐야? 국제 표준화 기구. 국제 표준화 기구. 국제 표준, 음, 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원래 하는 일은 뭔가요? 음, 물품이나 자재, 서비스의 국제 간 교류를 편안하게 하는 것. 이 국제 표준화 기구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호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기호를 표준화시켜서 만든 기구가 아니야. 원래 이 국제 표준화 기구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쓰는데 스마트폰 규격이나 이런 것들 뭐 그 뭐야 충전하는 그 잭 그런 규격 같은 게 나라마다 제가 다 다르면 불편하겠지. 또 네, 뭐 와이파이 잡는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제가 다르면 불편하겠지. 뭐 이런 것부터 네,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자동차라던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그 표준 규격을 만들므로 인해서 서로 다른 나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국제 표준화 기구인데 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뭐도 한 거야? 기호, 기호를 표준화. 어 특히 기호 중에 뭐 픽토그램. 어, 픽토그램을 표준화하는 음, 그런 작업을 했다라는 얘기야. 지우 픽토그램이 뭐야? 픽토그램은, 픽토그램은 그림이라는 뜻의 픽토와 메시지 혹은 통신이라는 트로그램을 합친 말로 일종의 그림 문자를 뜻한다. 말보다 훨씬 쉽게 뜻을 주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인다. 어, 그래서 픽토그램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 그림, 문자, 그 그림을 통해서 쉽게 그 뜻을 전하는 것들이 픽토그램이고 지우가 알고 있는 픽토그램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어? 어,
이상한 거를 표시하는 픽토그램이랑 여기는 레스토랑입니다, 화장실입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렇지. 비상전화도 여러분들이 있고, 약국도 있고, 어, 편의점도 있고, 대피소도 있고, 수화기도 있고, 비상시 깨고 여시오도 있고, 금연도 있고, 애완동물 금지도 있고, 낚시도 있고, 낚시 금지도 있고, 금류주의도 있고, 맹년주의도 있고, 머리주의도 있고, 예. 여러 어,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 책 18쪽에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픽토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픽토그램에는 20쪽에 보면은 어떤 픽토그램이 나와 있는 거야? 퓨즈, 20쪽. 경기 종목, 스포츠, 운동 경기 종목을 역시 픽토그램으로 만드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픽토그램을 만들 때 원칙, 법칙이 있대. 22쪽을 기본으로 해서 재윤이가 한번 설명해 볼까? 픽토그램을 만들 때 어떤 원칙을 따라야 되는지? 22쪽이요? 22쪽에. 음, 누구나 어린이나 노인 이런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단순하고 의미가 좀 명확해야 하고 그렇지. 일반 재윤이가 지금 말한 대로 픽토그램의 원칙에서는 단순하고 의미가 명확해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저게 뭐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저거! 라고 딱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픽토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어. 자, 또 지우 두 번째는 몇 쪽이에요? 너 수업 안 따라올래? 20쪽 아닌가? 22쪽입니다. 자, 22쪽 하단에 단순한 의미가 명확해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또 어, 주의해야 하거나 그런 것도 검은색 금지를 나타낼 일반 사항이나 공공 심사물을 안내할 때는 검은색 금지를 나타낼 때는 빨간색도 경고나 주의 한기를 필요할 때는 노란색 안전을 유도할 때는 초록색 표지판을 사용하는 것처럼 어, 여러 가지 색깔로 해야 합니다. 색상의 의미가 통일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색상이 몇 가지 나왔는데 검은색은 뭐? 음, 공공 최근 시설물. 시설물 공공 시설물이 뭐야? 공공 응? 공공 시설물이 뭐야? 어 뭐 어 뭐가 있어? 예를 들면 공공 시설물. 시민들 모두가 다 함께 사용하는 그런 시설물 뭐가 있어? 편의점, 화장실 이런 편의점? 편의점이 공공 시설물이야? 누구나 가서 어 그냥 막 이용하는 거야, 편의점이? 그 편의점 사장 거잖아, 그거는. 편의점 사장님 거잖아. 영업하는 곳이잖아, 그거는. 네. 공공시설물은 도서관, 박물관, 학교, 뭐 시청, 공원,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이른바 세금으로 운영하는, 개인이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보고 우리가 이제 공공시설물이라고 그래. 그것들은 무슨 색깔을 한다고? 검은색 그 다음에 빨간색은 금지 금지. 그래서 빨간색으로 우리가 뭘 모르는데 빨간색으로 됐다. 뭐 하지 말라는 거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주의 환기 또 경고. 경고 경고한다, 경고.
노란색하고 빨간색 중에 뭐가 더 강한 거야? 빨간색. 빨간색이 더 강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축구 같은 거 할 때도 우리가 옐로우 카드는 경고를 주는 거고 주의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더 심하면 레드 카드 빨간색 금지 퇴장시켜 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초록색은 초록색. 안전의 유도. 안전 유도 뭐 이런 식으로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픽토그램을 만들 때 요 색깔도 그냥 나는 빨간색 좋아해 뭐 한다고 나는 뭐 노란색 좋아해 한다고 해서 막 사용하는 것도 아니라 요 의미를 담아서 표시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그냥 역시 뭐예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호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데? 음, 14쪽. 음, 이호학. 기호학이에요, 기호. 어? 기호학이라는 하는 한 학문은 기호에 대해서 해석하고 연구하는 그런 학문인데, 자, 거기 보면, 기호는 지금 우리가 아까 말했던 문장 부호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표지판만 있는 게 아니라, 영화나 문학 작품 속에 담긴 뭐? 상징. 상징 이것들도 다 뭐라고 한다? 기호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 있던 그런 상징들, 의미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기호학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기호학을 전공하는 그러한 교수님들, 학자들도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살면서 알아두고 있어야 할 기호가 있어. 여러분이 살면서 꼭 알아두고 있어야 될 기호는 뭘까? 음, 교통표지판? 교통표지판도 물론 꼭 살면서 꼭 알아둬야 되는데, 알아둬야 되는데 써먹어서는 안 되는 써먹을 일이 없어야 하는 기호가 바로 여기 32쪽 구조신호? 구조 신호 신호. 구조 신호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 구조 신호가 여러분들 아까 말했듯이 살면서 이거 쓸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의 또 인생이란 또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 신호가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합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지우부터 재윤이 순서대로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부터. 먼저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산에서 조난, 어, 음, 지우야, 네? 읽으라고. 몇 초? 지우야, 너 화면도 꺼져 있고, 응. 수업도 안 따라오고,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 보고. 아니, 어? 지금 몇 지우야, 초? 네. 어? 왜 안 따라오는데? 왜 수업을 안 따라오는데? 왜 자꾸 놓치는데? 너 다른 거 같이 해, 지금? 아니, 32쪽입니다. 산에서 그러면 첫 번째. 조난당하면 음. 커다란 목소리로 내치거나 호루라기를 불거나 물건을 두드려 소리를 낸다. 눈에 잘 띄는 색의 옷이나 천을 흔든다. 어, 램프를 지우야, 깜빡거리거나 지우야.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아, 재훈아,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맞다. 그랬어?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 하나씩 읽으러.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하자고 그랬어. 네. 재훈이, 첫 번째는, 왜,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지우야? 커다란 목소리로 외치거나 호루라기를 불거나 물건을 두드려 소리를 낸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왜냐면은 소리가, 커다란 목소리로 소리를 들으면 외치면은 되니까. 그 헬기가 그거를 듣거나 해서
소리를 들어가지고 아, 사람이 저기 있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음. 자기 의 위치를 알려야지. 자기가 조난당한 사실들을 어쨌든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필요한 거지. 재윤이, 눈이 잘 띄는 색의 옷이나 천을 흔든다. 아, 자, 그러면 눈에 잘 띄는 색의 옷이나 천을 흔든다라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산에 갈 때와 가을철에 산에 갈 때, 겨울철에 산에 갈 때 옷 입는 색깔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조심해야 돼. 여름철에 갈 때 무슨 색깔 옷을 피해야 될까? 검은색? 검은색? 우리나라 여름철에 검은색 옷을 피해야 돼. 왜? 햇빛에 반사되지 않으니까 더 더우니까. 더우니까. 지금 더우면 조난당해? 아, 자, 여름철에는 무슨 색 옷을 피해야 돼, 지우야? 여름 자, 여름철에 우리나라 산이 무슨 색으로 바뀌어? 초록색이요. 초록색이요. 초록색 옷을 그럼 피해야 되겠지. 왜? 왜냐면은 초록색 색깔이 옷을 자신이 보이지 입으면은 않으니까. 초록색은 그 여름에는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을 움직이면 나무랑 같이 그거 해가지고 사람이 있다는 걸 잘 못 알리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겠지. 어? 예. 그다음에 가을에는 무슨 색 옷을 빨간색, 빨간색 옷을 갈색, 피해야 돼. 왜? 낙엽색이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 단풍 들고 빨간 단풍 들고 하면 빨간색 옷. 겨울에는 흰색, 갈색? 흰색 옷을 피해야 되겠지. 왜? 눈이랑 비슷하니까. 눈이 쌓여서. 그래서 이제 오히려 뭐 여름에는 빨간색 옷을 입고, 가을에는 파란색 옷을 입고, 뭐 겨울에는 흰색 빼고 나머지 빨간색, 파란색 뭐 입어도 되고, 그래서 이제 눈에 잘 띄는 색의 옷이나 천을 흔들어서 헬기나 이런 것들, 비행기가 있지 위에서 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눈에 띄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볼 수 있지. 자, 세 번째 지우. 세 번째, 램프를 깜빡거리거나 연기나 횃불을 피워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자, 이거는 언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느 때? 밤에 밤에. 밤에는 눈에 잘 띄는 색의 옷이나 천을 흔들어도 소용이 없겠지. 자, 그 다음에 재윤이. 세계 공통의 전환 신호는 호루라기나 램프, 횃불을 이용하여 1분 동안 10초 간격으로 6회 깜빡이거나 1분간 쉬었다가 다시 1분에 6회 신호를 보내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에 응답 신호는 1분, 거기까지. 잠깐만. 자, 지금 조난 신호. 지금 재윤이가 얘기했는데, 재윤이가 한번 조난 신호를 지금 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루라기 있다고 생각하고 입으로 호루라기 소리를 내서 어떻게 하는 예? 거야? 1분 동안 10초 간격으로 6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해봐. 네? 어, 이거를, 지금 네가 조난 당했어. 빨리 해봐. 조난 신호를 보내봐 한번. 네? 어, 호루라기 소리를 어떻게, 그냥 삐익 하면 되지 그냥 말로. 삐, 삐, 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근데 재윤이가 지금 그 간격을 이제 얼마 간격으로 한다는 거야? 10초 초 간격으로. 간격으로 1분 동안 6번을 이렇게 한다는 그것들이 이제 도난 신호를 보내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선가 이렇게 10초 간격으로 그렇게 삑 또 한참 있다가 또 삑 이런 식으로 10초 간격으로 소리 6번 들리고 또 쉬었다가 또 좀 이따 삑 이렇게 들리면 어디선가 조난이 있구나. 아니면 불빛이 번쩍하고 또 10초 후에 또 불빛이 번쩍하고 이러면 누군가가 조난당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자, 재윤이. 이에 대한 응답 신호는 1분 동안 20초 간격으로 3회 신호하고 1분간 중지했다가 1분 동안 3회 신호 보내기를 반복한다. 자, 지우. 조난 신호하고 응답 신호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 조난 신호는 그 조난 당했을 때 막 그 뭐 어떤 물체나 그런 걸로 보내는 거고 자, 재윤이가 지금 읽어준 내용을 갖고 차이점을 얘기해보라고, 지우야. 네. 조난 신호하고 응답 신호의 차이점을 얘기해보라고.
채윤이, 또, 조난신호와 응답신호의 아니, 차이. 응? 조난 신호는 응. 포른 악이나 램프 횃불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같은데, 1분 동안 10초 간격으로 이렇게 깜빡이거나, 흔들고 1분간 쉬었다가 다시 1분에 6회를 반복하는 건데, 음당 신호는 1분에 20초 간격으로 3회 신호하고 1분간 야, 중지했다가 1분 지우야, 그건 동안 아까 3회 재윤이가 읽어줬고,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차이가 뭐냐고, 한마디로. 차이만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시간대 차이가 납니다. 어떤 시간대? 그 흔들거나 막그 그러니까 어떻게 차이가 있냐고, 깜빡 차이점만 얘기해보라고. 호루라기나 램프 횃불을 불거나 하는 그게 시간대가 달라요. 네. 아, 시간대가 어떻게 다른지 계속 시간대가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알아들어? 시간대가 달라요, 그러면, 아, 다르구나 하고 알아들어.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줘야지. 재윤이, 시간대가 그 위치를 알리는 것은 10초 간격으로 6회 깜빡이는데 응답 신호는 20초 간격으로 3회 깜빡이에요. 지우야, 네 대답하고 재윤이 네. 대답의 차이를 알겠어? 네. 어떤 차이가 있어? 그, 좀 더 그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차이야? 결국 결국은 조난 신호와 응답 신호의 차이는 결국 뭐야?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은, 음. 음, 재윤이가 그거 말해줬잖아, 지우야. 네. 차이가 있다면서 또 아직도 모르면 어떻게 해, 그거를. 호루라기, 램프 횃불을, 그, 그건 똑같잖아. 호루라기를 쓰던지 램프를 쓰던지 뭐 횃불을 쓰던지 그건 똑같은 거고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차이점만 얘기하면 된다고. 차이점은, 조난 신호는 1분 동안 10초 간격으로 이렇게 깜빡이고 어. 1분 쉬었다가 하는 거 반복인데, 음. 응답 신호는 1분 동안 20초 간격으로 3회 쉬고 1분 중지했다가 이거를 반복을 해요. 네. 그래. 그렇게 처음부터 지우가 얘기하면 되지. 재윤이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짧게 얘기하면 결국 더 재윤이 그거보다 더 짧게 짧게, 얘기하면 짧게요. 더 짧게 얘기하면 음, 결국 1분간 10초 간격으로 6회 깜빡이는 거랑 1분간 20초 간격으로 3회 신호하는 거랑 다르다. 그렇지. 시간이. 결국은 조난 신호는 10초 간격으로 몇 번? 1분에 6번. 6번. 반면에 응답 신호는 몇 초 간격으로? 10초 20초 간격으로 간격으로 1분에 몇 번? 3번. 결국 도난 신호가 조금 더 뭐 한 거야? 여러 번, 짧게 여러 번 보내는 거고, 응답 신호가 조금 더 뭐하게? 길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글을 읽으면서 그것들 그냥 순서대로 읽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요걸 여러분들이 비교도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서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지우, 네. 응답 신호 왜 보내야 돼? 응답 신호, 조난 응답 신호를 신호, 봤으면 그냥 알면 되지. 왜 응답 신호를 도대체 왜 보내줘야 돼? 응답 신호는 또, 그, 조난 신호를 또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조난 신호를 못 봤더니 조난 신호를 봤다고. 근데 봤으면 됐지. 왜 응답 신호를 왜 보내야 되냐고. 응답 신호는 자기가 괜찮다, 그런 것도, 아니, 지우야, 그런 거를, 응답 신호는 구조하는 사람이 보내는 거지. 응, 어? 재윤이가 네, 지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10초 간격으로 6번 보냈단 말이야. 네, 지우, 네가 그걸 봤어. 어? 그럼 네, 지우, 네가 그걸 보고서 너가 지금 조난당한 게 아니야. 재윤이가 네. 조난당한 사실 알았어. 근데 지우, 네가 왜 응답 신호를 네가 왜 보내줘야 되냐고.
왜냐면은 뭐 알겠습니다. 뭐 지금 빨리 올려주겠습니다라고 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답을 왜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 답을 왜 해야 되냐고. 왜냐면은 음. 그 이게 헬리콥터다 보니까 그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말하면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서 음각 신호를 보내서 또 이제 구조를 해야 될 구조할 거다라고 알려줘야 돼. 구조할 거라고 알려준다. 그걸 왜 알려줘야 되냐고, 쌤 얘기는. 왜 알려줘야 되냐고, 지우야.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 재윤이, 응답 신호를 왜 보내야 돼? 살짝 사람들이 뭐 길 잃으면서 헤매듯이 응. 뭐 아무 데나 가서 다치거나 할 수도 있고 지금 사람이 심리적 상태가 좀 안 좋고 두려운 상태니까 사람을 좀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지우, 네가 지금 구조 신호를 열심히 보냈는데 아무 응답 네. 신호가 안 와. 어? 그러면 지우, 네 마음이 어떨 것 같아? 그러면은 아 봤는데 저 사람이 그냥 나 안 구해주는구나. 그렇지. 아무도 못 왜냐 봤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아무도 못 봤으니까 응답 신호를 안 보내니까 지우, 네가 또 어디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너무 실망해가지고 너무 낭망해가지고 오히려 사람이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버티는데 실망해버리고 포기해버리면 뭐야 진짜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윤이가 응, 응답 신호를 보내주면 지우가 누군가가 나를 봤구나. 이제 내가 뭐하고 참고 견디면 나를 뭐하러 구하러 오겠구나. 어, 라고 안심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구조를 응, 기다리겠지. 그래서 조난 신호를 받으면 바로 이렇게 응답 신호를 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그래서 응, 그런 얘기가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뭐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왜 응답 신호를 보내야 되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독서를 더 깊이 있게 잘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 자, 이번에는 배를 타고 가다가 조난 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번에는 재윤이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색의 불꽃이나 오렌지색 연기를 피우거나 위 또는 아래의 둥근 물체를 내각 깃발을 사각, 흔드는 사각. 듯, 아, 사각 깃발을 흔드는 듯 시각 신호를 보낸다. 시각 신호,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신호에서 적색 불꽃이나 오렌지색 연기를 핀다는 거야. 그다음에 지우, 응. 적색의 불꽃이나 지우야, 오렌지색 재윤이가 읽었잖아, 그거. 어, 총이나 로켓을 일정한 간격으로 발사하는 듯 음향 신호를 보낸다. 음향 신호, 총이나 로켓을 일정한 간격으로 발사한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재윤이, 무스보어인 SOS, 국제신호기 NC, 메이데이 등과 같은 신호를 보낸다. 자, 여기 보면 지금 뭐가 나왔어? 모스보, 무스보? 모스보가 나왔어. 혹시 모스보가 뭔지 재윤이나 지우 알아? 네. 모스보가 뭐야? 무스보는 그 전기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 연기나 그런 걸로 해서 패턴으로 해서 또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모스보는 전기가 없으면 못 보내는데. 물론 뭐 전기가 없어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모스부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갖고 보내는 건데. 재윤이, 네. 모스부. 뭔가, 사람들의 구조 신호를 보내려고 보내는 건데, 살짝 그 말로 막 이렇게 다 해서 전달하면 헷갈리니까 쉽게 정해가지고, 이게 점이랑 선으로 해가지고 그것만 보내면 쉽게 할 수 있게 해놓은 아, 신호. 재윤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데 말로 하면 더 사실은 더 정확하지. 나 지금 여기 음, 어딘데 뭐 당했어라고 알려주면 정확하지. 근데 말로 하려면 여러분 전화기를 예를 들면 전화기 같은 경우는 내 말을 소리를 전기로 바꿔서 그다음에 상대방에 전달해서 다시 상대방이 다시 말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 장치가 복잡하다는 말이야. 근데 모스보 같은 경우는 전신기는
전기로만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이 전화로 보내는 거에 비해서 그 기능이 아주 단순하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이 모스보 같은 경우는 자, 요게 모스보 기계입니다. 잠깐만. 요게 전신기라는 기계야. 보여? 네. 이게 네. 전신기라는 기계인데 요 사람이 모스보 단어 연습해 갖고 SOS를 보낼 때 이 여기 보면 그 옆쪽에 보면 모스보 SOS 해가지고 모스라는 사람이 1832년에 이게 발명한 거야. A, B, C, D 이거 알파벳에 따라서 점은 짧게 한번 치는 거고 뭐 길게 하는 거고 뚜뚜 뭐 이런 식으로 짧게 길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SOS는 요 점점점 세 개가 S야. 그다음에 요거 표시 세 개가 O야. 근데 점점점이 다시 뭐야? S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었어 지금? 네. 네. 다시 한번 들어봐. 자, 여러분이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우가 SOS를. SO, 응? 아니 SOS를 네가 모스보를 한다고 치고 한번 해보면 어떻게 돼? 말로. SSSO. 헐. 응? 재훈이 어떻게 SOS 얘기하는 보내봐. 거요? 에? SOS 보내봐. 재훈이 SOS 보내봐. 말로 모스보 말로.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아, 그렇지. 지우야 다시 한번 잘 들어봐. 해봐. 지우. 따따따따따따따따. 그렇지. 짧게 세 번, 좀 길게 세 번, 다시 짧게 세 번. 그래서 이거는 박수가 할 수 있어. 박수는 안 되나? 뭐. 따따따. 아니, 안 들려요. 안 들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뭐 뚜뚜뚜 뚜뚜뚜 안 뚜뚜뚜 뭐 이런 들려요. 식으로 SOS 그 신호를 보내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신기를 가지고서 그래서 이런 신호가 이제 들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신호를 듣고서 그걸 이제 단어를 뭐 하는 거야? 이거 외워가지고 이거 단어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그 말 뜻을 아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전화기가 없던 그런 시절에 이게 전신기라고 그러는데 전신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뚜뚜뚜뚜뚜뚜뚜뚜 하면 저쪽에서 전신기사가 그걸 듣고서 뭐 하는 거야? 다 이게 번역을 하는 거야. 그 소리를. 그래서 소식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디슨도 처음에는 어렸을 땐 전신 기사였어. 전보 이게 치는 그건 전신 기사였다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먼 데까지 직접 가서 소식을 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 전기는 금방 소식을 전하니까 더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전신기는 문제가 요 모스보를 뭐 하는 사람만 아는 사람들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못해. 이걸 배워야 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발명된 거야? 전화기가 발명된 거예요. 전화기가 발명되면 지우가 그냥 재훈이한테 바로 뭐해서 전화해서 야, 너 밥 먹었냐? 하고 바로 이제 뭐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모스보일 때는 지우가 전신국에 가갖고 전신기사한테 재윤이한테 이것 좀 보내주세요 하고 야, 너 밥 먹었냐? 그러면 전신기사가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막 그러면 재윤이네 동네 사는 전신기사가 그걸 두고서 야, 너 밥 먹었냐? 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걸 다시 재윤이한테 갖다 준단 말이야. 이해가? 이런 네. 과정들이 간편하게 된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스보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띠띠띠띠띠띠띠띠띠 요것만 여러분 이해해도 알고 있어도 모스보에서 SOS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렇게 그 하는 말 배 같은 데서 메이데이 메이데이 아니 비행기에서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긴급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SOS SOS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긴급 구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 그 밖에 구조 신호들 재윤이 네? 그 밖에 구조 신호들 뭐가 있대? 빛을 이용한 구조 신호. 아, 시야가 트인 곳에서 거울이나 금속 파편으로 햇빛을 반사해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거울이라던가 금속 파편을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반사시켜 가지고 보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거 지우. 지우. 네. 그 다음 거 있자고. 잠깐만요. 몸짓. 지우야, 왜 뭐가 또 문제야? 지우야, 네? 어딘지 또 몰라? 어, 시야 같은 곳에서 거울이나 했다고 재윤이가. 왜 그러면은 이러실까?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서서 양팔을 수직으로 V자 모양으로 위로 올린다. 야, 해봐, 지우가 직접. 그렇다. 지우가 직접 해봐, 한번. 잠깐만요. 너 지금 이렇게 발이야? 손이야? 다리요. 야, 누가 발을 올리래? 다리를 발로 올리는 게 올리고, 아니구나. 양팔을 서서 수직으로 올리. 그래. 서서 가지고, 서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이것들이, 구조해달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라는 뜻은 뭐래? 그 다음 거 읽어. 지우, 계속.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렇다는 뜻으로 못이나 수건 등을 머리 위에서 아래로 반복해서 흔들고 만약에, 아니다라는 잠깐만. 만약에 이게 있다. 그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건, 이건 뭐라고? 그렇다. 그렇다. 이건 그렇다라고. 그 다음에 아니다는. 계속 읽어. 팔을 아래로 하여 무릎 높이로 좌우로. 무릎 높이. 우리 지금 그 카메라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 무릎 높이라서 이걸 아래로 이렇게 흔들면 이건 뭐다? 아니다라는 뜻.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비행기나 이런 데서 멀리서 이렇게 볼 때 소리가 전달되지 않을 때 이렇게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는 것들.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할 일이 발생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또 살다 보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지우가 관심이 많다고 했던 국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기 중에 여기 보면 35쪽에 어떤 기호가 특별한 뜻을 갖고 있대? 음, 뭐가 있으면 어떤 나라라는 걸 알 수 있대? 어, 국기에 십자가. 십자가 그려져 있는 나라들은 기독교. 기독교와 관련이 많은 그런 나라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그리고 음, 그 달이랑 별 들어져 있는 거는 아, 이슬람교랑 관련이 깊은 나라. 네. 조승달과 별은 이슬람. 그런데 이슬람 아닌 곳도 별을 쓰는 나라가 있대. 어디야, 어디? 미국이랑 미국이랑 호주, 미국이랑 여기 보면 브라질. 그래서 거기서 어떤 걸 호주, 뜻하는데? 음, 뉴질랜드. 거기 별은 뭘 뜻한데? 음, 그 미국이랑 나라에 있는 브라질에서 주. 그 나라에 있는 주라는 게 뭔지 알아? 네. 뭐야? 뭔가 시도 뭐 이런. 그렇지. 우리나라로 치면 시도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뭐 이렇게 대한민국 안에 경기도 강원도 뭐 이런 식으로 도가 있는데 그 나라 안에 속했는데 이런 그 나라들은 이렇게 연방국이라고 해서 주들이 대등하게 이렇게 합쳐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다음 쪽 보겠습니다. 국기 중에 또 이제 무슨 국기가 많다는 거야? 묘사자, 삼색이. 쓰리 같은 거 흰색이 삼색기가 많다는 뽀글뽀글한 거야. 이거 발음을 똑바로 잘해야 돼. 삼색기가 많다는 건데, 요 삼색기의 가장 온조, 가장 그 온영이 되는 게 어느 나라?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의 색깔 세 가지는 뭐. 빨강. 자유평등 가계로 그 파란색, 빨강색 그리고 흰색이 있습니다. 그렇지. 자유평등 박애에서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인데, 자, 재윤이 박애가 뭔지 알아? 아니요. 빨간색 박애.
지우, 빨간색 박애가 뭐야? 박에 어, 모르겠어. 자, 박애는 널리 사랑한다는 거야. 모두를 다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서 박애정신, 박애주의, 박애주의자다. 박애정신이라는 거는 자기 한 개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널리 다른 사람들을 다, 보통 다 사랑하는 걸 보고 우리가 박애정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른바 얼마 전에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 그 사람들을 돕자 할 때 이제 박애정신을 갖고 돕자.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도에서 그 봉사활동을 열심히 펼쳤던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박애주의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박애에서 멀리 사랑하는 것들. 이걸 보고 박애라고 그러고, 뭐 자유와 평등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프랑스 국기하고 러시아 국기를 비교해 보면, 프랑스 국기는 세로로 돼 있는데 러시아 음, 국기는 가로로 돼 있어요. 그렇지. 프랑스 국기와 러시아 국기는 색깔은 똑같은데 세로로 돼 있냐, 가로로 돼 있냐. 그리고 또 그리고 먼저 되어 있는 것도 달라요. 순서만 조금 다른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기치로 네개 그 혁명군이 그 깃발이 결국은 이 프랑스의 국기가 된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에게서는 이 프랑스 혁명, 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음, 태극기는 어떤 의미가 있대? 뭐가 들어있어? 대기 민족, 우리나라 그리고 태극기에는 순수함과 음과 평화. 양의 두 가지 힘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다는 뜻도 있고, 음, 그리고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하는 사계를 그려넣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 군, 감, 이라고 하는데 또 동서남북을 뜻하기도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 안에는 온 우주의 원리,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는 거야. 다른 나라 국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기는 아주 스케일이 커. 온 우주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운데는 이른바 태극무늬에서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 음양. 음이 무슨 색깔? 음이 음이, 색, 파랑색. 양이 네,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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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재윤이는 음이야, 양이야? 예? 재윤이는 너는 음이야, 양이야? 예? 몰라? 지우, 너는 음이야, 양이야? 양이요. 지우는 양이야. 재윤이는 음? 음이야, 음. 왜? 남자는 양과 양이고, 음은 즉 여자는 음이라고 남자와 생각해. 여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낮과 밤. 뭐가 양이고, 뭐가 음이야? 그리고 양이 음, 있고 음이 달이요. 어, 그래서 양달, 음달 막 그러잖아요. 낮이 양이고, 밤이 음이야. 또 네. 홀수 짝수 중에, 홀수하고 짝수 중에 뭐가 음이고, 뭐가 양이야? 홀이 양이고 짝이 어, 그 음. 음. 맞아. 우리 지우가 아주 음양에 대해서 음양의 취를 아주 잘 꿰뚫고 있네. 홀수가 양수고, 우리나라는 1월 1일, 3월 3일, 5월로 이렇게 양수가 겹치는 날을 좋아해. 반면에 짝수는 음이야, 음. 2월 1일, 4월 4일 이런 거 별로 기념 안 해. 그 별로 안 좋아해. 이런 그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어떤 그런 이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쭉 넘겨서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그 기호, 불교의 기호 해가지고 78조. 유럽 사람들, 특히 독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지고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야. 요 78쪽에 있는 이 기호 때문에. 무슨 기호? 불교 기호? 불교의 기호 만. 불교의 기호, 절 표시는 이 만 때문에 왜 깜짝깜짝 놀랄까? 네. 독일 사람들이 특히. 아, 독일이 독일 사람들은 음, 독일 사람들의 그게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뭐냐고. 군사인가? 불교 그거 모양이 해가지고 그거랑 비슷해가지고 그런 자, 것도 한번 여러분이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비슷해요. 뭘 보이지도 않았는데 비슷해. 저것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 보여? 네. 음, 요게 뭐야? 그
요게 독일의 나치, 히틀러. 네, 나치 당의 문양이야. 나치 문양이야. 네, 요게 우리가 봤던 이 무슨 자하고 만, 자하고 사실 달라. 근데 모양은 거의 뭐야? 똑같이 비슷해요. 비슷해. 그 이 독일에서 이 나치 문양은 아주 이걸 쓰면 아주 큰일 나. 이거 공공연히 갖고 다니면 이거 감옥 가. 체포돼. 독일에서 이 나치는 전범, 전쟁을 일으킨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치를 찬양하는 거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 그 절을 표시한 만자가 이 나치 문양인 줄 알고 오해해. 나중에 이제 그게 나치하고 관계없는 절이라는 걸 알고 이제 안심하게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아까 말했듯이 부처님이 깨달음 얻을 때 요 길상초라는 풀 알아? 응? 들어봤어? 선생님도 사실은 길상초는 그 길상초 길상이 복되고 좋은 일이 있다는 뜻을 가진 말이라 요 풀이래. 풀은 이걸 떼면은 복되고 좋은 일이 있다고 알려주는 음. 그런 거 아닙니까? 뭐요? 네. 길상초에 예. 요 길상초의 모양을 따갖고 요 만자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무슨 상관인지 선생님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 불교교가 있고 그 다음에 넘겨서 80쪽에 무슨 교 나와? 기독교. 기독교교는 여러분 십자가는 잘 알지? 왜 기독교교가 네. 십자가는 예수예요. 예수가 사형대야 사형대 못 박혀 죽은 사형대 당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는데 그 사형 당한 그 예수의 희생을 상징하기 때문에 요 십자가가 상징이에요. 그 다음 넘겨서 어디 이슬람의 교는 이슬람. 왜 부승달과 별이래? 어,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그 무함마드가 알라신의 계시를 받을 때 하늘에 초승달과 별이 떠 그렇지 있었는데 하늘 그거 수승달과 별이 떠 있어. 만약에 이 무함마드가 알라의 계시를 받을 때 지우가 옆에서 잉 하고 있었으면 이슬람 나라에서 다 지우가 잉 하고 있는 게 저기가 상징이 될 뻔했어. 기호가 될 뻔했어. 자 그럼 독일의 기호는 독일의 기호는 뭐래? 도교 응. 태극 어, 태극 문양. 태극 문양이야. 자 그러면 태극 문양이 독일의 기호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도교는 한국하고 한국에서 관련이 만든. 있다는 거야. 그 우리나라 태극기에 태극 문양이 들어가잖아. 이게 도교야. 네. 우리나라 도교가 삼국시대 때 들어와서 우리 산신, 그 신선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래, 노자, 장자 이런 사람들이 창시한 노장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도교. 근데 이 도교가 나중에는 이제 불교하고 합쳐졌어. 우리나라에 사실 지금은 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여러분이 대만, 타이완에 가면 도교 사원이 많이 있어. 그래서 요즘 도교 타이완 사람들은 도교의 그 사원에서 관운장 알아? 관우? 네. 유비관우 장구할 때 관우를 그 신으로 또 섬기는 관우에게 기도하면 재물 운이 많이 온다고 믿는 또 그러한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기호에 관해서 우리에게 많은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기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또 이렇게 알려주는 또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읽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선생님하고 같이 해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그걸 비교한다던가 이렇게 가공해 본다던가 직접 뭐 해본다던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익히는 것들 이것들이 독서를 더 잘하는 길입니다. 다음 주에는 기호 3번 안석봉이라는 책인데 오늘 책하고 제목이 똑같은 점이 뭐야? 이호 기호 3번 안석봉의 기호는 오늘 우리 세상의 기호들의 기호와 같다, 다르다. 같은 기호다, 다른 기호다. 다른 아니야, 같은 기호야. 여러분 아, 회장석 이런 거 나갈 때 기호 1번입니다, 기호 2번입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단순하고 쉽게 표시하기 위해서 기호를 정한단 말이야. 네. 그것도 기호야. 우리가 오늘 봤던 것들이 기호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자, 다음 주에 기호 3번 안석봉 책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지우가 흐름을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우야. 네. 여기, 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